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첨단 농업, 이스라엘의 농업,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어떤 것과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같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생리돼 그 원리하고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날짜가 19일인가? 일요일? 20일이 월요일. 2022년 6월 19일인데, 제가 마지막, 내일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마음이 불안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좀 더 빡세게 일부러 도서관 나왔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지막 걸 찍는다고 찍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수원 선생 거를 또 찍었네. 뭘 해야 돼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앉아있다가 내가 요거를 하자 하고 지금 이제 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좀 쉬다가 내일 오후에 이제 약을 받으니까 그때 이후에는 이제 찍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서론이 길었고, 좀 근황 같은 거 좀 남긴 거죠. 제가 날짜 같은 거를 이제 정확히 잘 모르고, 지금 이 채널에 찍는 거는 날짜를 알 수가 있는데, 전 채널에서 가지고 올려놓은 거는 연도하고 계절만 대충 알거든요. 여기는 비공개도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를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날짜를 여기다 아직 남겨놓는 습관이 생겨. 날짜를 아는 날은 내일 병원 가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편을 제가 2편을 찍었어요. 종교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라빠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복잡한 그 사정, 왜 스머프로 이제 시작을 했는지, 키부츠, 집단 농장, 그리고 처음에 이탈리아를 잡고 이스라엘은 그 가장 많이 쓰인 언어가 러시아어. 동부 쪽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있었던 유대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키부츠는 아직까지도 있죠. 이스라엘은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그리고 4차는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부터 3차까지, 그리고 농경부터 IT까지 전부 다 최강의 스펙을 보여주죠. 근데 IT는 그렇다 쳐. IT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이스라엘 쪽 거 이렇게 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T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현대의 그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기갑 이런 것도 다 중동전 때 막 러시아 쪽 지원받다가 프랑스 지원받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 쪽 지원받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기술 레이더 교란시키고 막 이런 거라든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런 최첨단에서, 그리고 농업 같은 이런 아주 기반이 되는 산업까지도 그 돌멩이밖에 없는 곳에서 최고의 기술 가지고 아주 농업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그걸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똑똑 떨어지는 위치에 씨앗을 심는다. 그런 그 이리게이션 방법을 개발을 해서, 거기까지. 왜냐면 그때는 전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선입견이 저 자신이 그랬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느라고 각각에 해당되는 거, 레이더도 제가 따로 야길 라이더
약일 레이더 이게 치면은 나와요. 제가 따로 다 얘기해놨고, 뭐 핵도 따로 다 얘기해놨고, 근데 농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 관련된 뭐 이스라엘 어디서 나온 자료지? 그런 자료 같은 거 봐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똑똑하는 그런 이리게이션을 활용한 그걸 본인들은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굉장한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키부츠는 지금까지도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소련식 그 집단 농장이 온 거고 사회주의 시오니즘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노선을 잘 갈아타지.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머리 잘 쓰고 현실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국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다 봐도 그래. 지금 아무리 농산물 잘 하면 뭐해? 미국이랑 터야 교역망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랑 요 관계에서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거죠. 수련식의 그런 것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근데 나중에 수련은 이집트 쪽에 섰고, 이제 그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키부츠는 지금 다 거의 뭐 노예노동 비슷하게, 거기는 완전 진짜 신분제거든요. 그런 또 이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면도 여러 면에서 굉장히 발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로 동구권의 유대계가 다 잡고 있고,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팔레스타인에 처음 왔을 때, 야 5분 줄 테니까 저런 여기 아파트 보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 5분 줄게. 안 나가? 강간하고 다 죽여. 정체성을 그들과 함께 묶을 궁리를 안 하고 그걸 죽이고 나면은 어떻게 정체성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라빠이예요. 바로 그게 근본주의 유대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정치, 국방, 경제 이런 데에서는 현실적인 카발라 전통에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 서론이 좀 길었네. 자, 똑똑똑 하는 데에서 해서 그 사막 땅에서, 그것도 돌사막에서 농업 선진국이 됐죠. 품종이 어마어마해요. 막 귤, 뭐 토마토,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팔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국제역학 같은 건 배울 점이 많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흡수 수지라고 하는 또 다른 과학이 그 안에 있어요. 똑똑똑똑 해도 너무 증발 금방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주는 과학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저귀 생리대 만드는 거랑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이런 넓은 범위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렵진 않게 할 거예요. 하이드록시기, 카복시기, 이 두 개 정도 빼놓고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이제 다 끝난 거니까 지금 이미 2개 말했죠. 자, 우선은 이스라엘이 이제 농업을 하는데 이스라엘만큼 불리한 곳이 없고, 제가 미나리 평론할 때 미나리의 첫 장면에서 컨테이너 그런 차 같은 데에서 이동식 그 주택에서 땅을 이렇게 딱 하면서 젓갈색의 땅을 보면서 이거 봐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크라이나 같은데 땅이 그렇게 비옥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땅 자체가 옥토야.
그래서 농업 강국이에요, 거기도. 우크라이나도. 근데 이스라엘은 농업 강국이 되려면은 그 모든 조건을 그 정반대의 조건인 상태에서 어떻게 뒤바꿔 놨느냐. 똑똑 떨어지는 거 가지고 그 많은 품종 개발하지, 뭐 비티고 뭐고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막 품종을 만들어내고 쑥쑥 자라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똑똑 물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사실 재활용된 물이에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똑똑 떨어뜨리는 거 가지고 농업을 한다는 몰라도 막 농업, 막 선진 농업 최강국 막 이렇게 어떻게 갈까? 물을 잡아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을 잡아놓을 수 있는 기술. 제가 예전 채널에 기저귀와 생리대 그거를 할 때는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망상구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들어가 봐야죠, 오늘은. 망상이라는 건 망상, 선불교에서 할 하면서 망상을 깨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뚫린 부분, 이런 데에서 물을 잡아 놓는 거야. 근데 물을 잡기 위해서는 저런 망들이 미세한 게 모세혈관, 혈관이 아니라 모세관 효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도톰하게 이렇게 잡아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아니어야 되기도 하고, 이제 물리화학적 반응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번 설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지만, 그 어려운 거 두 개를 다 얘기해놨으니까 이제 쉬운 것만 남은 거야. 자, 우선은 제가 기저귀 생리대 그거 한 거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올렸나 못 올렸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운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세 가지가 돼야 돼, 일단. 기저귀랑 생리대는. 그럼 농업용수도 세 가지가 되면은 그 고흡수 수지를 뿌리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세 가지가 뭘까? 흡수지 뭐. 딴 게 뭐가 있어. 흡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오줌이나 똥 같은 것도 흡수를 해야지, 물뿐 아니라, 그지? 세 번째는 뭐야? 쾅 하고 애가 이렇게 넘어질 때 오줌이 팍 튀면 안 되잖아. 근데 그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그 하얀색 이렇게 천 있잖아요. 맨날 그 널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스모 선수처럼 애기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오줌 똥 싸고 이제 한 다음에 그런 천연 펄프도 뭐라고 합니까? 천연 섬유도 흡수력이 있지. 근데 그 흡수력이 너무 일정 부분이야. 일정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물은 몰라도 성분이 다른 게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또 이 흡수율이 확 떨어진단 말이야. 안 그래도 흡수율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둘둘 이렇게 말잖아요. 게다가 세 번째, 쿵 하면은 그대로 팍 하고 흡수가 됐던 것이 다시 나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천연 흡수 수지가 아닌 고흡수 수지를. 그리고 만들려면은 거기에서 마법 같은 일이 좀 있어야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상식적인 수준에서 뭘 얼마나 많이 흡수하겠어. 그러니까 한 1000배는 더 흡수해야 돼.
1g이 1kg는 흡수를 해야 돼. 근데 말이 되나 이게? 1g이 1000g을 흡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어쨌든 그 흡수력이 일단 돼야 돼. 만약에 1g이 1000g, 1kg를 흡수를 한다면은 생리대 기저귀뿐 아니라 농업 용수로도 충분하겠죠. 확 날아가지 않고 잡아둘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제 혼합물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뭐 작용기라고 하는데,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만든 어떤 그 배열이잖아요. O하고 H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이드록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OH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런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제가 아보가드로 하면서 하려다가 말았던 게 너무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패턴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화학 체계를 시스템을 세우면서 패턴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 즈음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카복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O하고 H는 똑같은데 C가 들어간 거야. C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게 기능기, 작용기 이런 것으로서 뭔가를 잡아당기고, 이를테면은 하이드록시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해버리고, 그리고 카복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빼기가 하나가 더 있거든. 이제 빼기가 하나가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거야, 이온. 카복식이면 COOH 플러스 빼기가 어떻게 되지? 근데 그게 불완전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다른 큰 고분자하고 결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일단은 많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면서도 물이 아닌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인,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할 때 물리변화, 화학변화 할 때 그 화학,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물리학적인 거지. 빽이랑 더하기랑 결합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면 물인데 물이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지? 이런 망상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철골, 그리고 요 가둘 수 있는 어떤 구조물들, 요 형태를, 요 망상구조를 수지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물이면서도 물이 아닌 어떤 것을, 물이죠, 물을 최대한 뭔가로 붙잡아 놓고, 이온 상태가 됐건 아니면 다른 원소 상태가 됐건 붙잡아 놓고 그 망상구조 안에 탁 넣는 거야. 자, 많이 넣었지. 그리고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도 잡아 놓을 수 있지. 기저이건 생리되건 아니면은 농업용수로 쓰는 것도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 잡아둘 수 있지. 다른 작용기를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망상구조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왜 철로 된 이런 그 난간 같은 거를 계속 보여드렸냐면은, 내구성이 있어야 팍 하고 안 나온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나? 요런 데도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요런 데가 이제 가두는 곳이야. 망상구조 내에서.
근데 다른 곳이 이제 철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옛날 기저귀, 할머니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때 했던 그 옛날 스무 선수 기저귀, 그거는 탁 하면은 똥이고 뭐고 푹 이렇게 되는 그런 기저귀란 말이죠. 그거까지 보완된 게 바로 이제 고흡수 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흡수 수지를 가지고 기저귀나 생리대를 만들면은 많은 양의 수분을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잡아놓고 내구성 있게 담아둘 수 있는 거죠. 많은 양의 수분을 수분이면서 수분이 아닌 상태로 잡아놓고 불순물이 있어도 끌어당긴 다음에 잘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그게 농업기술로 가면은 뽕뽕 똑똑 떨어지는 그곳에 그냥 고흡수 수지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고흡수 수지를 뿌리면은 이놈 물이네? 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빨래터에 널려있는 하얀, 이거는 진짜 참 오래된 건가 보다. 고대부터 쓰였겠다, 기저귀. 그 기저귀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전 그 기저귀로 컸겠구나. 7살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네 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저귀에서 조금 더 세련된 과학적인 그 수지를 거기에다가 뿌려주면은 물이 못 도망가.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을 해서 도망갈 수가 없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made of, made from, 이거 예전에 영어 시간에 be made of, be made from 이거 배울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렇게 구별했듯이. 근데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화학적 변화 안쪽에는 물리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배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로 구조적으로도 내구성을 갖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지다. 이제 드디어 19일 마지막 노동을 마치면서 거의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뭐 요약까지 다 이제 한 셈으로 하고, 요약은 안 했지만은 요약했죠 제가? 요약했고, 이제 그냥 들어가는 길에 좀 브이로그 같은 거 남기면은 굉장히 많이 땡겨가지고 약의 의지를, 내일 받는 약이 반드시 이제 2주일 보름 동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호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이 너무 많이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안쪽에서 이 겉으로 볼 때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혀뿌리 안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너무 좀 잠도 못 자고,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약을 써가지고 호전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약을 먹었구나 이 정도 느낌이 드는 적, 아니면은 지옥을 맛보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약을 먹었구나 이 정도 느낌이 들 때는 심리적으로나마 조금 그래도 거기에 의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파킨슨 약 쪽으로는 제가 안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신경계 쪽의 약이나 아니면은 이완제 플러스 신경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아마
내일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최소한 그 지옥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한 보름 동안은 먹어보려고. 먹어서 이 상태를 어떻게 수술까지는 수술이 내가 확인해봤더니 8월 10일인가더라고. 너무 아직도 너무 오래 남았어. 50일 남은 거야. 50일. 한 번 제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엄청 뒤로 밀려버렸어요. 이미 취소한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취소를 안 할 수는 없었고, 굉장히 많이 땡기고, 내일 그 약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까지는 노동을 내가 좀 무조건 그냥 좀 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 오후 한 서너 시? 아니면 네다섯 시? 뭐 하늘이 이런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좀 천천히 일어나서 오후에 이렇게 하려고 밥 먹고 있고. 내일 잘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뒤에가 주절주절이네. 그냥 전날 그 기록이니까. 그래도 수술이 빨리 잡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게. 이 상태를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일 열심히 하여튼 뭐랄까 정성스레 이렇게 약을 타러 가고 잘 그걸 한번 먹어봐야겠죠. 먹어보고 이걸 찍은 시점에서 한 2주 후 그때 뭐든 이렇게 올리면서 경과를 보고 하고 그때 이걸 올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미 마지막 영상 올렸거든요. 아침에. 감사합니다.